상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부부 상담. 오늘은 해결 중심 치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해결 중심 부부 치료 모델은 Solution Focused Therapy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이것은 해결 중심 치료, 부부 치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은 더 쉐이저와 인스버그가 1970년도에 개발한 그런 모델인데,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나 개인 심리 치료나 다양하게 접목이 되었는데, 부부 상담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특별히 인스버그가 김인수 씨 우리나라 사람이고, 스티브 더 쉐이지가 남편입니다. 미국에서 같이 밀워키 지역에서 단기 해결 중심 치료 솔루션 포커스드 테라피라는 것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 밑에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을 접목하고 인용하고 하면서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밑에 후기 현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회 구성주의 영향도 많이 받은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실용적이고 또 단기적이고 또 해결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델입니다. 문제 중심의 사고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해결, 목적, 아주 합리적인 그런 질문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개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해결 중심 사고로 모든 것을 전환시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질문 자체를 문제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전환해서 질문 자체를 해결 지향으로 실용적인 질문, 현재 중심의 질문, 방향을 완전히 터내서 어떻게 하면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단기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인수 씨와 스티브 더 쉐이즈가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화여대, 연세대 이런 데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단기 치료로서 해결 중심 치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접목하고 있죠. 그만큼 효과도 있고 단기적이고 또 배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의 전환을 하면 사고의 전환을 하면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기법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 전통적으로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용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과거 지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심리치료 이론들은 과거 지향이었는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또 21세기에 오면서 거의 대다수의 심리치료 모델들이 현재 중심, 미래 중심의 그런 단기적인 방법으로 전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내담자, 남성과 여성, 내담자는 문제 상황에 있을 때 스스로 자신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치료는 내담자가 전문가다, 내담자가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고 고민을 많이 했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담자가 전문가다,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 기술도 알고 있다. 단지
그 방향성과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기술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이것은 실용적 극소주의, 가능한 방법을 아주 적은 것부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보고 많은 시간, 많은 자원들을 동원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극소주의를 택해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지에 대한 강조, 어떤 사고 틀을 바꾸는 거죠. 사고의 틀을 바꿀 때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매여 있던 그런 전통적인 사고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실용적인 개발적인 또 특이한 사고 인지를 통해서 방법을 극소적인 방법, 해결 중심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쉬운 기법으로 대중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해결 중심 치료는 누구나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에게 내 자신에게도 접목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solution focused,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뜻이겠죠. 해결 중심 부부치료 모델의 어떤 가정과 개념들을 살펴보면 초점은 문제가 아닌 해결에 있다. 이 말의 뜻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실에 내담자가 왔을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제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해결 중심 모델의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중심의 질문을 하지 않고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여기 온 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 자체를 문제 중심으로 묻지 않고 해결 지향으로 오늘 여기 와서 어떤 도움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 중심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과거에 얼마만큼 힘들었고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고 갈등이 많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심각했다. 그런 것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면서 질문을 해결 중심으로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이죠. 또 약점보다는 강점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건들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약점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 자원들, 장점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장점을 부추기고 장점에 동기를 주고 장점에 어떤 성공 가능성을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 오히려 훨씬 더 문제가 아닌 해결책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편이 어떻게 하고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해결 중심 치료는 해결책은 부부에게 있다. 내담자에게 모든 자원과 기술과 해결책이 부부 자신들에게 있고 그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내담자가 전문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상담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부부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상담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이 부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사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완성 검사 성인용으로 SCT가 있는데 이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서 부부간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부부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부부간의 친밀감 척도, 부부간에 또 서로 개인마다 있는 자아 분화 척도에 대한 검사도 있습니다. 자존감 척도라는 것도 있고, 우울증 척도, 의사소통 유형 검사라든지, 결혼 만족도 검사, 이런 다양한 검사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들을 상담자로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결 중심 치료는 어쨌든 문제 중심이 아닌 해결 중심, 실용적인 것, 효과적인 것, 변화가 가능한 것,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자원들을 가지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에서 작은 변화가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내담자에게 큰 변화를 원하고 싶죠. 큰 변화가 일어나게 원하죠. 자신들도 그렇고 부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변화를 만드는 데는 굉장한 노력과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큰 변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날까? 큰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한 사람이 큰 희생을 감당한다든지 결심을 한다든지 큰 손실이 있다든지 이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한 사람이 5분 정도 참아준다. 이거는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서 말할 때 5분 동안 꾹 참아준다. 이런 것이 작은 변화죠. 참지 않았던 사람이 참는 것. 또 남편이 매일 한 9시 넘어서 밤에 퇴근한다. 30분만 일찍 들어온다. 30분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한다. 이 작은 변화는 아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남편을 퇴근하자마자 7시 전에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분 먼저 들어온다. 이것은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겠죠. 해결적인 치료는 그래서 큰 변화를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통해서 그 작은 변화가 조금씩 모여서 나중에 큰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해결정신 치료의 어떤 정신이고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변화를 위해 찾아오는 내담자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담자는 누구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관계가 힘들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실에 찾아오고 자기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배우자도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고 서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지만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담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빠른 해결은 언제나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항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문제 해결을 내담자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오랜 시간 나중에 미룰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이 조금 작은 변화를 추구하면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 문제 해결은 빨리 가능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치료에서 감정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감정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감정이 바꾸어졌다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죠. 행동이 바뀌는 것이 어렵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담적인 관점. 특별히 해결 중심 치료는 눈에 보이는 행동,
변화 가능한 것, 작은 변화, 실천, 이런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중심 치료는 치료 기술로 이제 몇 가지 구분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내담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합니다. 방문형, 디지털, 방문형이 있고 불평형, 컴플레인하는 그런 불평형이 있습니다. 또 고객형, 고객형은 진짜 필요해서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고객형이라고 부르고, 불평형은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왔다든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가족이나 상대방이 나를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는 그런 유형의 내담자를 말합니다. 방문형은 해결보다는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고객형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아주 많고 또 빠르게 접목될 수가 있고, 또 자신이 변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동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형도 변화되기 어렵고 방문형도 왔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지만, 문제는 방문형이나 불평형도 해결 중심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도 잠재적인 고객형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또 어떤 좋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불평형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고객형이 되고, 방문형이 점차적인 접근을 통해서 관계를 호전시킴으로 인해서 고객형으로, 결국은 방문형도 불평형도 고객형으로 변화되는 데 목적이 있고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상담은 자기 자신 안에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자기 안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되면 가정도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내 삶도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렇게 내담자가 고객형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치료 기술 가운데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해결 중심 치료에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네 가지였었는데 점점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 질문들이 또 추가가 되고 있죠. 대표적인 질문들이 이제 예외 질문, exception question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부가, 또 부부 내담자가 문제가 풀리지 않다, 우리는 갈등이 잘 풀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언제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부부간에 많이 싸웠는데 일주일에 매일 싸웠는데 안 싸운 날은 없나, 어느 한 요일은 안 싸우고 그냥 지나간 날은 없나, 이렇게 이제 예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외 질문을 하는 것은 일주일 가운데 5일을 싸우고 하루를 안 싸웠다면 그 안 싸웠던 그 하루 예외적인 날은 왜 안 싸웠는가? 서로 떨어져 있었는가? 아니면은 좋은 일이 있었는가? 컨디션이 좋았는가? 기분이 좋았는가? 예외적인 날, 안 싸웠던 그 예외적인 날이 더 많아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왜 안 싸웠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만 하면 앞으로도 안 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싸우는 날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더 많이 만들어 가자. 그런 변화를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만들어 보자. 이것이 예외 질문의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라클 퀘스천인데 이 기적 질문이죠. 기적 질문.
이것도 인스버그하고 스티브 더 쉐이지가 수많은 상담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볼 때, 아주 어려운 문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날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다가 이 예외 질문을 발견한 경우가, 이유가, 그 내담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바뀔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내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면 바뀔 겁니다.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상담자가 기적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당신과 아내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당신은 아내에게 무엇을 하고 아내는 당신에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면 저는 먼저 일어나서 아내에게 커피를 타주고 포옹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예를 들어서 했다면 앞으로 그렇다면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아내에게 포옹을 먼저 하고 또 커피를 타다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변화가 일어나죠.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깜짝 놀라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하면서 같이 변화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적 질문을 만든 이유, 기적 질문을 통해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질문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상대방도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처 질문, 커핑 퀘스천인데 이 대처 질문은 대처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죠. 이 대처 질문도 우리 이제 해결 중심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시강한 내담자가 그야말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자살하려는 충동을 겨우 이겨내고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 대체 질문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자살하려는 그런 충동이 있었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걸어왔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을 참아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 순간순간을 견뎌냈습니까? 대체 질문은 어려운 순간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고 이겨냈다는 그런 차원의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당신이 지금 했는 것처럼 그렇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대체 질문은 극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작은 변화와 결실을 얻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노력을 하게 만드는 내담자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질문이 대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퀘스천, 척도 질문인데 이 척도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점수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분이 몇 점이냐. 예를 들어서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를 10점이라고 할 때, 그리고 가장 나쁠 때를 1점이라고 할 때, 지금 현재 기분은 한 몇 점이나 됩니까?
부부관계의 현재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3점, 2점, 4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1점 정도 더 높이려면 1점이라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5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점을 높이려면 내가 조금 참는 거죠. 좋은 말을 사용하는 거죠. 남편에게 뭐 선물 하나라도 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척도 질문을 통해서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척도 질문이 1점씩 1점씩 그래서 매 해마다 상담의 매 해마다 부부관계가 점수가 1점씩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질문이 척도 질문이고 또 관계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 어쨌든 질문의 제목을 목적 지향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해결 중심 치료가 목적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해결 중심적으로 문제가 아닌 해결 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 중심 부부 치료, 해결 중심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효과적인 것에 초점을 둔다. 예, 예외는 문제를 축소하는 것, 변화 가능성, 또 해결책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지 효과가 없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질문을 던졌거나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데 부부관계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변화가 가능하고 작은 동기라도 부여하고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목표에 초점을 두게 한다. 목표에 초점을 두게 한다. 내담자가 전문가고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목표에 초점을 두고 질문과 변화와 동기에 격려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목표, 작은 목표, 큰 목표가 아닌 작은 목표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예견하고 작은 변화의 힘을 깨닫게 한다. 큰 변화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성공감을 얻고 성공 정체성을 이제 쌓아 나갈 때 나중에 큰 변화가 쌓이게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효과적인 것에 관심을 둬 해결의 희망을 갖게 한다. 해결의 희망을 갖게 한다. 이것이 해결 중심 치료의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